안녕하세요. 이루다 스피치 배윤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 필기시험 보신 분들 이제 필합 발표 기다리면서 이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인 분들 계실 텐데요. 기출도 찾아보고 또 나름 예상 질문도 뽑아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면접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군무원 면접 시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군무원 면접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혼자 면접실에 입실하는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50%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 비율이 꽤 높은 거죠. 50%이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잘 봤다고 너무 안도하지 마시고 또 필기 점수 잘 안 나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끝배수에서 뒤집었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시험 준비할 때 필기시험 잘 보신 분들은 좀 더 안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접 준비 잘 하시고요. 또 뒤에 커트라인에 있는 분들은 면접에서 뒤집자라는 생각으로 면접 준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군무원 면접은 실제로 각 군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육군은 이제 모집 수가 많죠. 굉장히 많은 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치러지는데요. 그래서 필합 발표 후에 정말 촉박하게 면접을 봐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한 달 후에 면접을 봐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군무원 면접은 여러분들이 혼자 입시를 하는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면접관은 대부분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면접관은 군무원과 또 군인 그리고 전공 교수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육군과 공군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접관이 3명인데 여기 보시면 해군이나 해병대는 이 면접관이 4명입니다. 어떤 경우는 전공 교수가 3명이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전공 질문 정말 많이 받았겠죠? 좀 더 특이한 점은 해병대는 서기가 한 명이 있어서 또 막 뭘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면접관 3명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에는 뭐 제복을 입으신 군인복을 입으신 분은 군인이고 민간인, 그러니까 사복 입으신 분들은 전공 교수 또는 군무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면접 시간은 약 7분에서 1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적게는 한 면접 질문이 한 7개, 그런데 많게 받으면 한 15개 정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꼬리 질문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한 점은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 면접의 공정성을 위해서 같은 조에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도 같게 그리고 면접 시간도 같게 하겠다 이렇게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국방부는 좀 그런 특이점이 있고 국방부 7급만 이 PT 발표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어떤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이 제시문을 약 25분 동안 작성을 하고 이 3분 정도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 2022년부터는 이 작성만 하고 실제로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좀 부담을 덜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작성과 발표 연습을 잘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군무원 면접은 어떤 평점 기준으로 선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5가지의 평정 요소입니다. 이 평정 요소는 우리 공무원, 모든 공무원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다른 공무원은 이제 가라는 영역이 군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이것을 이 군무원만 평정 요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배점을 하고요. 자, 보시면은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 요소에 대해서 1점을 줬을 때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또 1점을 줬을 때는 불합격을 한다. 그러니까 면접에도 이 꽈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채점 기준이 좀 다소 모호하긴 한데요. 이 정신자세나 또는 성실성, 용모, 예의, 품행 이런 것들은 이 말하는 느낌이나 답변을 하는 그런 성실한 태도에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고요. 또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공 질문에서 판가름이 되겠죠. 또 의사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구술 시험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박또박 천천히 자신감 있게 말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할 거고요. 또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면접관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좀 더 남들과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한다든지 또 자기개발 계획을 얘기한다든지 또는 이 사람이 우리 군 조직에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등등을 평가해서 평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군무원 면접에서 실제로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좀 알아보면요.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성 질문. 어떤 모든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 3가지. 그쵸? 자기소개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역시나 군무원 면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고요. 특히 군무원 면접은 이 면접 시간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다른 공무원 면접에 비해서 좀 짧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자기소개와 포부를 같이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2가지를 묻는 질문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각종 경험들, 갈등이라든지 힘든 시기라든지 도전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군무원 면접에서만 좀 많이 나오는 게 감명 깊게 읽은 책, 존경하는 인물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공직 가치라고 하는 군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 자세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육군 같은 경우나 해군이나 해병대 다 격오지 근무를 많이 하실 텐데 정말 많이 물어보죠. 격오지 근무 잘할 수 있냐? 네, 답은 정해져 있죠?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이유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겠죠. 자, 2번째는 군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질문인데요. 정말 많이 나오는 게 군무원과 군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또는 군무원과 공무원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걸 정말 많이 물어봐요. 네, 또 3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번에 다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준비를 하시고 이제 군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이런 군 이슈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즘 병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또 군 가산점 제도 등등등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병역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한참 갑질이나 성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성비위 중 중요한 해결 방안을 말해봐라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또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률 문제, 군은 아니지만 우리 일반 사회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사실 동북공정, 뭐 일본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안 물어보는데 이 국방부에서는 또는 공군이나 국방부에서는 이런 문제도 물어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전공 질문을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 행정, 군수, 뭐 군사 정보를 제외하면 거의 다 기술직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술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실무 경험을 할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전공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교수님들이 들어가는 면접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주도를 한다면 이 전공 질문 정말 많이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렬에 맞는 이 전공 공부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 면접 패키지 수강 신청하시면 이 자료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같이 자료가 나간 그 전공 질문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상황형 질문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상사 시리즈, 그죠? 뭐 동료 시리즈,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상사가 부당한 제시하면 어떡할 거야? 예, 당연히 위법하면 따르지 않아야겠죠. 네, 또 뭐 상사가 나한테만 많은 업무를 시키고 동료한테는 업무를 많이 시키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나한테 많은 업무를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시켰으니까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면 그때는 상사에게 업무 재분담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여성분들, 뭐 군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위계 질서가 있고 다소 폐쇄적이고 딱딱한 이런 군 조직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냐? 라는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이유를 말해야겠죠. 뭐 저는 예전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또는 뭐 저는 예전에 좀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도 잘했어요. 예. 또는 저는 이렇게 단체 생활이나 규율이 있는 조직 생활을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형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인성, 전공, 군 이슈, 사회 이슈, 그 다음에 상황,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이 수강 신청을 하시면 그 각 섹션별로 이 사전 과제를 나눠져 있는 자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신다면 웬만한 면접 질문에 대해서는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시겠죠? 네. 작성을 하시고 이 답변 첨삭을 메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을 다 한번 하시고 이 작성한 내용을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첨삭을 해서 다시 소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면접은 오셔서 실제 복장 다 입고 면접 본다 생각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 이미지 메이킹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혼자 면접실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들어가면 인사와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실제로 군인을 뽑는 면접이 아니고 이 민간인을 뽑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막 군인처럼 딱딱하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또 너무 소극적으로 내성적으로 비춰질 필요는 없죠. 면접이니까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목례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의자에 앉기 전에 안녕하십니까 응시번호 몇 번 누구입니다. 또는 이 인사도 하지 마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면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실할 때는 마찬가지로 나가세요. 이제 면접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접관이 알려줄 텐데요. 그때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말하고 인사 그리고 문 앞에서 목례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문 앞에서 목례
앉기 전에 안녕하십니까 인사, 그리고 끝날 때는 똑같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말하고 인사, 문 앞에서 목례하고 나오기, 이렇게 인사가 4번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접을 볼 때는 여성분들은 이제 공수 자세라고 해서 오른손을 위에 올려서 허벅지 위에, 남성분들은 두 손 주먹을 쥐고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먼저 넣으시면 되는데요. 손이 너무 이렇게 뻗어지면, 손이 이렇게 너무 뻗어지면 긴장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허벅지 쪽으로 놓으면 손이 약간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너무 의자에 등을 기대거나 이런 모습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시선 처리는 면접관이 3명이든 4명이든 너무 골고루 보면서 답변을 하기보다는 질문한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답변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면접관들이 여러분을 계속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계속 관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질문을 한 면접관이 나를 안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면접관이 나를 본다. 그러면 그 면접관과 고개를 틀어서 아이 컨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할 때는 우리가 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올리지 마시고 면접관 책상 정도로 아래로 눈을 내린 다음에 생각을 좀 정돈하고, 그리고 면접관과 눈을 마주쳐서 답변을 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면접이라는 게 준비된 것만 받지 않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을 때 이러한 행동들이 더 당황스러워서 더 부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쉽거든요. 이러한 연습도 필요하죠. 또 말투 중요한데요. 목소리는 너무 클 필요는 없지만 너무 또 작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말끝은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네, 저의 성격의 장점은 친화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긴장감이 높다 보면 말이 굉장히 빠른데 말을 조금 천천히 끊어서 말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면접 복장은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칼정장, 면접 복장 입고 가시고요. 뭐 안경을 끼든 뭐 상관없습니다. 다만 좀 깔끔하게 머리도 묶고, 여성분들은 머리도 묶고, 뭐 이렇게 좀 남성분들은 머리도 좀 자르고 정돈해서 깔끔하게 면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뭐 액세서리 같은 거는 다 빼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군무원 면접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합격생들의 후기입니다. 이런 후기들 어디서 봐요? 네, 저희 이루다 스피치 네이버 공식 카페에 면접 신공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군무원, 작년에 또 재작년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후기 많이 남겨놓으셨거든요. 여기서 한번 정보도 얻어보시고, 또 나도 내년에 올해는 꼭 합격을 해서 여기에 내 이름 한번 올려야겠다. 후기 꼭 남길게요.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동기부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군무원 면접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전 과제 1회차, 2회차 이 단계별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